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로 최근 남편과 이혼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직 백수인 남편의 바람을 알고도 용서해줬고 집안일은 제가 도맡아 했음에도 변화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해서인데요. 그 과정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를 울며 매달리게 만든 일이 있어 얘기를 해볼까 해요. 혹시 당신이 장인어른한테 나 자리 알아봐 달라고 말했어? 당신 일자리 구하는 거 힘들어 보이길래 말이나 해본 거야. 가게가 크니까 일손 하나 더 필요하기도 했고. 이런 문제로 나 동정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 말했을 텐데. 이게 자꾸 하늘 같은 남편 말을 안 듣고 멋대로 설쳐대? 나는 당신 생각해서 얘기 꺼냈던 거야. 당신이 이렇게 싫어하는 줄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얘기도 안 꺼낼게. 나는 말이지 내가 알아서 직장 구하겠다고 했으면은 알아서 직장 구할 거야. 네가 이렇게 참견 안 해도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왜 자꾸 사람이 말을 한번 할 때 못 알아먹고 짜증나게 만들지? 여보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아빠한테 말했던 거 다 취소할 테니까 화 풀어라, 응? 앞으로 이런 문제 또 발생하면 내가 그때 너 가만 안 둔다고 경고했지. 미안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콧대만 높던 남편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직장이라곤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던 남편이었지만 결혼한 지 1년이 다 지나도록 무직 백수 신세로만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있는 모습에 점점 인내심의 한계를 맞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반대한 결혼을 고집부려서 했기 때문에 친정에는 이러한 사실들을 얘기할 수도 없었는데요. 태호 씨는 직장도 안 다니고 있으면서 뭐 그렇게 자존심이 셋이다니? 나 같으면 식당 직원이라도 시켜주겠다고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하겠다. 원래 그 사람이 자존심 빼면 시체인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도 말하고 다녀. 남자답고 또 마초적이고 이런 거 엄청 신경 쓰고 챙기려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가부장 끝판왕이라 이거네. 야,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가 식당 일하고 돈도 버는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남편이 집안일 하나도 안 한다는 건 좀 심하지 않냐? 너도 한번 말을 해봐. 가사 분담하자고 그게 맞는 거 아니냐고. 애초에 결혼할 때 약속했던 게 집안일은 일체 내가 한다는 조건이었는데 인제 와서 어떻게 말을 해. 야, 그러면은 네 남편이 평생 집안일 안 하고 계속 백수로 지내는데도 너 혼자 집안일 하겠다는 얘기야?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 상황이 되면은 뭐라도 말하게 되지 않을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계집애야. 지금 네 남편한테 따져야 할 타이밍이라고. 그래도 지금 공무원 시험 공부 중이고 합격만 하면 나 호강시켜 주겠다는 사람한테 어떻게 그래? 야, 대학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공부한 게 벌써 몇 년이냐? 너희 사귄 게 벌써 3년은 넘었으니까 공부한 기간만 해도 얼마냐고. 그동안 농땡이 안 부리고 하루에 2시간씩만 공부했어도 이미 붙었겠네. 남편은 무직 백수에 저 혼자 집안일과 일을 맡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친구는 이런 저를 답답해했습니다. 물론 저 또한 남편에게 집안일의 분담 문제를 얘기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야 한다는 명목하에 철저하게 집에서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남편이었죠. 일을 하고 고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와서도 밀린 설거지며 청소며 빨래도 해야 하는 생활이 많이 지쳤지만 이런 제 모습을 감사해야 하지 않는 남편과 시어머님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아주 힘들었습니다. 얘, 나 김장할 게 많이 생겨서 그런데 너 와서 내 김장 좀 도와주거라. 태우한테 듣자 하니 휴가라면서. 어차피 집에서 할 것도 없잖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은 정말로 몸이 안 좋아서요. 그래서 집에서 푹 쉬려고 휴가 받았던 건데요. 그래서 내가 배추 30포기 넘게 사놨는데 이 많은 양을 나 혼자 다 처리하란 말이냐? 혼자 하기 좀 힘드시면 그 일이라도 보내서 도와드릴까요? 너 그게 무슨 소리냐? 공무원 시험 공부한다고 하루하루가 바쁜 애를 지금 김치나 담그게 하겠다는 거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몸이 많이 안 좋고 오늘은 힘이 드네요. 다른 날이면 괜찮았을 텐데 오늘은 제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나 때는 말이다. 시어머니가 부르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어떤 시간이라도 달려갔어야 했어.
그런데 너는 지금 거리도 가깝고 시간도 적당할 때 불렀는데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이니? 그리고 몸이 아픈 것도 따지고 보면 네가 게을러서 생긴 일 아니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게을러서 병이 생겼다는 말씀인가요? 저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게 재료 준비며 일이며 했다가 저녁 늦게 퇴근해서 설거지며 청소도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네가 생색내는 것만 봐도 얼마나 평상시에 게으른지 알겠구나. 너는 그거 꼴랑이라고 아프다, 힘들다 하는데 나는 칼바람 몰아치는 겨울에 손빨래 하던 사람이다. 어머님 세대랑 제 세대는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핑계나 대니까 네가 안 된다는 거다. 평상시에도 우리 아들 얼마나 눈치 줄지 눈에 아주 훤하구나. 애가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집을 따로 장만해 주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어머님, 그이가 돈 안 벌어온 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어서 신혼집 월세, 대출, 생활비 등으로 자금이 아주 빠듯해요. 그이 공부하겠다고 집 따로 장만하는 것도 많이 낭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이 학원 강의 듣는 인근에 독서실도 정기권으로 끊어서 잘만 쓰고 있고요. 것 봐라. 집에서 편하게 있어도 되는데 너 배려해서 밖에 나가주잖니. 그것만 봐도 걔가 얼마나 무던하고 배려심 많은 성격인지 모르겠니? 어찌된 애가 감사할 줄을 몰라?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 제가 기본도 못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몹쓸 며느리처럼 느껴만 졌는데요. 헌신해도 비난으로 돌아오니 몸을 떠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생각만 하고 있었던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친구도 이런 제 생각이 좋다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았죠. 그래, 잘 생각했어, 계집애야. 네가 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지고만 사는지, 그동안 얼마나 갑갑했는지 알아? 돈도 네가 다 벌고 집안일도 혼자 다 하면 대체 네 남편은 하는 게 뭐냐고. 이제 나 남편한테 더는 참지만 않고 지낼 거야. 남편 공부야 배려하겠지만 집안일 안 하면 용돈도 안 줄 거고 자기가 어지른 건 자기가 치우게 하려고.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시어머니랑 남편 둘 다 쪼아대니까 나는 내가 잘못하고만 있는 줄 알았어. 만약에 남편분이 그렇게 못하겠다면 어떻게 할지 생각은 해놓았고? 그 문제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닥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아니지, 바보야. 남편이 반박하고 나서는데 괜히 거기서 할 말 생각도 안 해놨다가 기선이라도 제압당하면 어쩌려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최소한 남편이랑 이혼하겠다. 그 정도 각오는 있어야 말이 되지. 내가 봤을 때 그 정도 각오 아니고서는 네 고집불통 남편이랑 시어머니 못 이겨 먹어. 안 그래도 너무 힘든 날마다 떠올리는 단어가 이혼이기는 해. 생각해보면 남편이랑 나 사이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겠다. 할라치면 못할 것도 없지 않나 싶어서. 그럴 각오라면 걱정 없겠다. 남편한테 잘 얘기해보고 집안일 잘 분담하길 바랄게. 아니, 집안일 분담이 아니라 남편한테 아예 확 맡겨버려. 맘 같아서는 그러고 싶기는 한데 남편이 말을 들으려고 할지는 모르겠다. 안 들으면 또 어때? 어차피 너 이혼할 각오도 있으니까 그대로 진행해버리면 그만이지. 고마워. 네 말 들으니까 많이 위로되고 용기가 난다. 남편이며 시어머니 문제로 아주 힘들었는데 이제는 진짜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친구의 격려를 받은 저는 용기 백배하여 남편에게 집안일과 관련된 얘기를 꺼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거절한다면 그동안 혼자 가사노동한 것까지를 포함해 위자료에 포함할 각오도 되어 있었죠. 이 얘기를 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일찍 집에 갔는데 웬걸 남편은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면서 아예 푹 빠져 있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제가 가게 일이며 집안일로 고생하는데 게임이나 하고 있나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헤드셋을 벗기고 컴퓨터를 끈 뒤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야, 너 미쳤어? 내가 잠깐 머리 식히려고 게임을 한 건데 그 사정 들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 나는 당신이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지장 생길까봐 입술에 물집 잡힐 때까지 고생하면서도 아쉬운 소리 한 번을 안 했어. 헤드셋 끼고 게임을 하는 포즈가 하루 이틀이 아니던데 나 없을 때 얼마나 신나게 놀아댔을지 감이 오네.
딱 하루만 게임을 한 게 전부라니까. 이게 왜 사람 말을 못 믿고 그래? 저번에 핸드폰 결제 이상한 걸로 몇십만 원 빠져나갔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답이 나오네. 게임 아이템 핸드폰 요금으로 결제해서 그런 거였나 보네. 한 달에 30만 원씩 용돈 부족하다고 징징거리길래 50만 원으로 올려줬더니 게임 아이템까지 사? 당신 진짜 공무원 시험 합격하겠다는 사람 맞아? 아니, 공부하다 보면 머리를 식힐 때도 있어야 할 거 아냐? 사람이 엉덩이 의자에 붙이고 어떻게 24시간 내내 공부만 하겠냐? 안 그래? 나는 그동안 당신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거 믿고 헌신했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배신할 줄은 전혀 몰랐네. 앞으로 공부하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니까 무조건 집안일 도와. 안 그러면 한 달 용돈도 없을 테니까. 알겠어? 야, 그게 갑자기 무슨 말 같자는 소리야. 내가 집안일을 왜 하는데? 이게 건수 하나 잡았다고 아주 남편을 이겨 먹으려 드네? 그럼 이혼하든가. 당신이랑 나랑 차라리 갈라서는 게 낫겠다. 뭐? 이혼? 너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나 곧 공무원 시험도 합격할 거고 이제 팔자 좀 필 수 있을 텐데. 아니, 어차피 당신 시험 합격도 못할 것 같고 합격해봤자 지금보다 더 자존심만 강해져서 아내 힘들게 하겠지. 그 꼴 보느니 차라리 지금 갈라서는 게 나한테는 훨씬 더 좋을 것 같네. 밑 빠진 독에 물 채우는 것처럼 헌신해봤자 비난만 하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서 더는 같이 못 살겠어. 여보.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보자. 내가 그럼 집안일이라도 하면 화 풀리는 거야? 아니, 난 이미 결혼 생활 끝내기로 마음먹었다니까? 다 끝난 마당에 붙잡지 말고 진즉에 잘하지 그랬어? 여보,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일단 화 좀 풀고 진정부터 하자. 응? 남편의 말에도 도저히 진정되지 않았던 저는 친정에 가서 상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는데요. 식당 일을 돕고 마치면 부모님의 집에서 자는 일이 일주일 정도 지나자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여보, 내가 내 방 청소해놨으니까 이것 좀 확인해봐. 당신 말대로 내가 어지른 건 내가 다 치워놨어. 센스 없게 내가 치우란 것만 딱 치워놨네? 그리고 창틀 같은 데에는 먼지가 고스란히 보일 것 같은데? 보이는 데만 깨끗하게 치운다고 청소가 아니라고 당신이 말한 적 있지 않았었나? 이만하면 내 나름은 많이 노력했잖아. 100점은 못 되더라도 60점 정도는 되니까 그걸로 만족해주라. 처음인데 과락 면제 점수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이 청소한 것에 수십 배는 되는 청소를 매일 했어. 그것도 심지어 가게 일 마치고 피로에 찌들어 있을 때. 그거 생각하면 당신이 지금 과락이니 뭐니 할 때야? 듣고 보니 그런 거 같기는 하네. 내가 그거 다 깨끗하게 인정할 테니까 이혼한다는 얘기는 하지 말자. 응? 너도 그냥 홧김에 해본 소리잖아. 그치? 미안한데 나 홧김에 꺼낸 소리 아니거든? 진심으로 말한 거고 내가 정말 화가 나서 그런 거니까 당신은 그냥 받아들이기나 해. 여보, 나 정말 당신 없이 못 사는 거 알잖아. 화내지 말고 일단 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보자. 내 문제의 원인이 당신이랑 어머님인데 어떻게 문제가 원만하게 끝내겠어. 진짜 이럴 거야? 나 진짜 정색하는 꼴을 봐야 정신 차릴래? 백수로 지낸 날이 얼마인데 겨우 자기 방 한 번 치웠다고 의기양양해하는 남편의 모습에 기가 찼습니다. 더더욱 이혼의 결심이 확고해지고 있었는데 얼마 뒤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너 이거 사. 제정신이니? 공부하는 남편 내조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방 청소를 시켜? 하늘 같은 남편한테 방 청소를 시키다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새 또 남편이 일러 바쳤나 보네요. 남자다운 척은 다 하더니 어쩜 이런 문제는 어머님께 꼭 알리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애가 착해서 네가 간신히 목숨 건사한 줄을 알아라. 지금이 조선시대였으면 너 곤장 맞고 주리까지 트일 일이다. 공부한다는 핑계로 놀고 먹으면서 게임이나 하다가 저한테 걸린 이야기는 안 했나 보네요. 돈도 없는 게 놀고 먹으면서 마누라 등쳐먹었으면 조선시대라도 제가 아니라 남편이 줄이 틀리지 않을까요? 너 유서 깊은 우리 진가 집안을 뭐로 보고 말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냐? 정말 집안 어른들 다 불러서 혼쭐을 내줘야 정신 차리겠니? 몰라, 이 미친 아줌마야. 뭐? 미친 아줌마? 이게 진짜 미쳐서. 지금 당장 내 앞으로 튀어와서 무릎 꿇어.
안 그러면 양가 집안한테 다 알려서 너 혼쭐을 내줄 테니까. 내가 가긴 왜 가? 미친 아줌마야. 댁이 오든가. 이게 보자 하니까 밑도 끝도 없이 기어오르네. 그러니까 어른 대접해줄 때 좋게 말을 하지 그랬어. 헌신하고 고생해봤자 알아주지도 않고 미친년이라고 욕하는 시모. 나도 싫어. 깔끔하게 이혼하면 될 일인데 뭔 집안 어른을 부르니 많이 난리질이야? 너 정말로 후회하지 않겠니?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공무원 되기라도 하면 넌 그때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 몇 년 넘도록 공무원 공부한답시고 게임이나 하는 인간이 잘도 그러겠네. 댁이랑 댁 아들 용돈으로 들어간 돈만 모았어도 집 한 채는 샀어. 댁이야말로 다달이 나한테 받던 용돈이며 부모님이 식당에서 한 요리며 반찬이며 못 얻어먹을 텐데 괜찮아? 손익 계산을 해보면 누가 더 손해인지 답이 안 나오나 봐? 좋아. 일이 이렇게 됐으니 난 너 같은 거 빌어도 다시는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을 거다. 후회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앞으로는 남처럼 살자꾸나. 나중에 매달리지나 마. 그래도 안 받아줄 거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너한테 매달릴 일은 없을 거다. 앞으로 사람 운명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기나 하거라. 시어머니에게 통쾌하게 할 말 다 뱉어버린 저는 일사천리로 이혼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당장에는 화가 난 시어머니도 있고 본인도 기분이 상해서인지 이혼 도장을 시원하게 찍고 위자료도 내놓던 남편. 얼마 지나지 않아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며 재결합을 하자고 요청을 해오고 시어머니 역시도 한 번만 넘어가자는 식으로 매달리고 있는데요. 이혼하고 보니 제가 그동안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헌신을 해왔는지 충분히 알게 됐습니다. 제 빈자리로 인해 괴로워하지만 제가 머리에 총을 맞지 않고서야 그런 인간들에게 되돌아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가, 주말에 내 생일 때 말인데. 안녕하세요, 어머님. 올해도 생신 파티 하실 건가요? 당연하지. 호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요리 주문해서 친척이랑 친구들이랑 이웃까지 초대해서 파티할 거야. 네? 준기랑 너도 당연히 올 거지? 저 어머님, 혹시 그 생신 파티 예산이 얼마나 되세요? 예산? 글쎄, 내 친구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대충 400 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들어요? 왜? 문제라도 있니? 매달 갚는 주택 대출금 4달치잖아요. 뭐? 대출금? 생신에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사치 부릴 여유가 있으면 일단 매달 100만 원씩 대출 갚는 데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순위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뭐? 우선순위? 왜 내가 그런 걸 신경 써야 되는 건데? 그건 너랑 준기랑 알아서 해야 될 일인 거지. 그걸 왜 나한테 뜯어가려고 하니? 전 뜯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극히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말한 당연한 말은 비상식적인 거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휴, 진짜 너랑 대화해봐야 말이 안 통한다니까. 생일 파티에 대해서는 그냥 준기랑 얘기할 테니까 넌 그날 올 수 있는지 없는지나 생각해놔라. 아가, 어제 말한 내 생일 파티 말인데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해서 500 정도 드리기로 했다. 네? 같이 취미생활하는 친구들도 부르기로 했거든. 예산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네가 하도 시끄럽게 굴어서 당일에 또 잔소리하기 전에 그냥 미리 말해놓는 거야. 어머님, 괜찮은 거 맞으세요? 뭐? 아버님께서 해외 장기 출장 가 계신 때 이렇게 돈을 크게 써버리시면 정말 괜찮은 거 맞으세요? 지금 뭐 하자는 거니? 시어머니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는 며느리가 어딨어? 저는 그냥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 들을 사람은 아니야. 진짜로 걱정해야 될 건 너 아니니? 저요? 설마 나한테 이런 소리 들을 만한 일이 없다고 하려는 건 아니지?
네, 죄송하지만 딱히 없어요. 뭐? 지금 돈 때문에 곤란한 상태가 아닌 건 맞긴 한데. 어머, 얘 좀 봐. 이거 봐. 내 돈 뜯어가려는 거 맞잖아. 어머님, 너랑 얘기하고 있으면 정말 돌아버릴 것 같아. 혈압 오르니까 그냥 너한테는 필요한 때만 연락하도록 해야겠어. 간다. 여보, 출장 중에 연락해서 미안해. 잠깐 괜찮아? 정은아, 왜? 내일 어머님 생일 파티 말인데. 아, 그거? 근처에 사는 친척들 불러서 저녁 6시부터 한다고 연락받았어. 그 파티 예산이 얼마인지 들었어? 아니. 그래도 지금 아빠가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절약해서 하지 않을까? 아니, 그게 호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주문해서 500만 원 정도는 들 거라고 하시더라고. 500? 아니, 친척들만 부르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부르는 게 친척들뿐만은 아니신가 봐. 친구분들도 부를 거라고 하셨어. 그래서 500씩이나 드나 보구나. 매달 100만 원씩 갖고 있는 대출금 얘기도 해봤는데 효과가 없었어. 오히려 화만 엄청 내시더라. 하여튼 생신이니까 기분 좋게 축하해드리고 싶긴 한데 우리도 솔직히 지금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이런 상황에서 대놓고 돈을 팡팡 쓰시는 건 좀... 그러게, 그럴 돈이 있으면 일단 대출금부터 갚아야 될 텐데 말이야. 근데 어머님은 내 얘기는 들으려고 하시지도 않아. 그래도 이미 늦었지 뭐. 이제 와서 취소해봐야 수수료도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주문해놓은 레스토랑에도 민폐잖아. 게다가 엄마는 내가 막내라서 철부지 취급이나 하는데 무슨 말을 해봐야 들을 사람도 아니고 형들도 있는데 내가 제일 먼저 결혼한 거 가지고 아직까지도 뭐라고 하는 정도니까. 하긴 납득이 안 되기는 하지만 일단 이번에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긴 하네. 하여튼 내일은 우리도 갈 거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자. 아빠한테도 연락해 놓을게.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 그럼 내일 보자. 잘 자. 잘 자. 아가, 결국 너도 준기랑 같이 파티 왔구나? 네, 어머님. 어머님이 준기 씨한테 부부끼리 같이 오라고 하셨다고 들어서요. 그래,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 내 생일 파티에 아들 부부가 안 오면 무슨 욕을 들을지 모르는 거니까. 아, 네. 그래도 넌 파티 시작하고 나면 계속 주방에 있어라. 네? 왜요? 넌 프렌치 요리를 먹을 자격이 없으니까. 네? 자격이요? 주제도 모르고 그런 생활을 보내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야. 매달 100만 원씩 갚아야 하는 대출을 끼니까 맨날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라고. 그게 어머님이 하실 말씀이세요? 나 말고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거야. 허세 부린다고 그렇게 비싼 신축 아파트를 사니까 그렇지. 네? 돈도 없으면서 무리해서 매달 100만 원씩 갚아야 하는 대출을 받은 거잖아. 그런데 뭐? 나한테 생일 파티 예산을 절약해서 아파트 빚 갚는 데 쓰라고? 뻔뻔함에도 정도가 있지. 아, 그렇게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대화가 안 통했던 건가 봐요. 자, 이제 파티 시작하니까 얼른 주방으로 가 있어라. 그리고 대충 분위기 봐서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하고 돌아가. 그렇게 하면 최소한의 체면은 지킬 수 있으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식충이 같은 며느리를 교육하는 중이라고 친척들한테 다 말해놨거든. 식충이라니요. 어디 보자.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가면 되겠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꼴도 배기 싫으니까 빨리 꺼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럼 이제 대출 안 갚아드릴게요. 뭐? 매달 100만 원씩 내던 거 이제 일절 안 내드릴 거예요. 어머,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봐야 고생하는 건 너희들이잖아. 준기 씨도 같이 간다고 하니까 저희는 먼저 실례할게요. 마음대로 해. 전화 받아! 얼른 받으라니까? 그 매달 낸다는 100만 원 사실은 그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라는 거 그거 사실이야? 아, 누구한테 들으셨나 보네요? 파티에 왔던 친척들한테 들었어. 그러셨구나.
그때는 뭐 농담하는 건 줄 알고 안 믿었는데 이번 달 대출 상환이 잔고 부족으로 안 된 거 보고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연락한 거야. 네, 대출 갖고 있는 아버님 통장에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넣었으니까요. 그렇구나. 상무였던 아버님이 지금 왜 해외로 가 계신지도 들으셨죠? 들었지. 회사에서 엄청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다가 부하가 실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강등의 감봉까지 당했다고. 그리고 3년 동안 연수를 빙자해서 인력이 부족한 해외 공장으로 간 거라면서. 네, 맞아요. 특히 크게 감봉드신 건 앞으로의 생활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어요? 앞으로 7년 가까이 남은 대출을 못 갚게 될지도 모른다고 아버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본업에 부업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부담하기로 한 거예요. 아니, 그럼 그 아파트는 뭔데? 남편이 해외 출장 간 시기랑 너희가 아파트로 이사 간 시기가 거의 똑같았잖아. 그래서 나는 당연히 대출 얘기가 그 아파트 말하는 건 줄 알았지. 아파트는 저희 큰아버지가 소유하신 물건이에요. 큰아버지? 제가 분명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렸을 텐데요. 매달 100만 원씩 빚을 갚느라 가게가 힘들어질 걸 걱정하신 큰아버지가 월세도 안 받고 그 집에 저희를 살게 해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해두는데 그 아파트의 집에서 저희가 같이 눌러 살고 있는 꼴이에요. 사치 부리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구나. 아버님은 어머님이 지금 살고 계신 곳에서 같이 사는 게 어떠냐고 말씀해 주셨지만 어머님이 너무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거였어? 같이 살 거면 막내보다는 첫째나 둘째네랑 살아야겠다면서 식탁을 탕탕 치면서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때 얘기하시려는 거죠? 그래, 그거. 설마 그 얘기일 줄은 몰랐지. 방금 이 얘기 그때도 그대로 했어요. 뭐?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들이랑 준기 씨랑 저까지 다 해서 가족끼리 모여서 대화했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다고요. 말도 안 돼. 뭐 어머님은 거의 졸고 계시긴 했죠. 어머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만 눈을 부릅뜨시고는 집안 상황이 힘드니까 어머님도 일 좀 하셨다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싫다고 하시고, 준기 씨랑 저랑 같이 사는 것도 싫다고 하시고, 전혀 타협을 안 하셔서 결국 제가 다 떠안는 형태로 얘기가 끝났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얘기를 이해 못 하시고 무조건 거부하셨던 건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런 얘기였다니. 뭐 이미 아버님도 대출금 변제는 이제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뭐? 대출을 중간에 못 갚게 됐을 때 그냥 매매하는 쪽으로 결단을 하셨나 봐요. 매매? 이 집을 팔 거라고? 네, 맞아요. 어렵게 산 집 놓치기 싫어서 오죽하면 막내인 저희한테까지 손 벌리셨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행동하신 걸 준기 씨나 아주버님들한테 듣고 더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셨대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낸 600만 원은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니, 그게 무슨... 아버님 잠깐 돌아오신다고 하셨죠? 그때 이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가 나올 테니까 나머지는 아버님이랑 얘기해보세요. 아니, 아가! 저는 해야 할 말은 다 해드렸어요. 잠깐만! 이만 실례할게요. 며칠 후에 시아버지가 잠깐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다시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일단 현재 시댁집 매매에 대한 얘기와 생일 파티에 써버린 500만 원에 대한 얘기, 금전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에게 대한 온갖 폭언들까지 추궁당하시고는 마지막에는 이혼 얘기까지 듣게 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지만 괜찮은 척 하시면서 나머지 아들들과 함께 살궁리를 하셨지만 다들 국제결혼을 해서 해외로 나가 살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주소를 알려드리지 않고 큰아버지 집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시어머니는 생애 처음으로 어렵게 취직을 하셨지만 사고를 치고 바로 해고당하셨고, 지금은 재산 분할로 받은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든 연명하고 계신다고 합니다.